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3일 화요일 밤 9시 46분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녹화를 늦게 한 거는요. 이 CPI 발표를 기다렸기 때문인데요. 일단 요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9시 반에, 좀 전에 9시 반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예상치고요. 이쪽에 있는 초록색 숫자가 실제로 나온 결과인데 보시면은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예상치보다 이 숫자가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가 지표잖아요. 물가가 높게 나왔다. 인플레이션이 전문가들 예상보다 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요. 뭐 이제 지금 현재 9시 46분이니까 미국 본장 개장 시간은 아니고 본장은 10시 반에요니까 이제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 미국 본장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반영해 줄지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CPI가 높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좀 빠르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보면 되겠죠. 정상적으로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라면은 금리 상승에 다시 탄력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서요. 내일 아침에 보면요. 금리가 요즘에 달러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달러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은 일단 높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저 CPI 지표가 지금 이 위쪽으로 높게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한 정상적인 논리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논리적인 반응은 이렇게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시장이 움직여 줄지는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CPI 숫자는 확실히 일단 금리라든가 주식 금리라든가 달러 상승이 우호적으로 나온 거고 주식 시장에는 일단 별로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 안 좋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주식이 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산 배분 측면에서 더 비싸게 평가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 뭐 불안해하지 않았었냐? 그러니까 주식이 빠졌다. 그러니까 주식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 돌아가는 논리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고 지금 이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현재 미국 금융시장의 반응은 본장 개장하기 1시간쯤 남았는데 반응은 일단은 웃깁니다. 반응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하게 오르던 게 달러가 확 약하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 같은 게 올라가고 있던 게 오히려 지금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본장 나온 다음에도 이렇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 시장의 반응은 일단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이제 이게 금리인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인데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쯤에서 이제 오늘 상승하지 못하고 오늘 CPI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락을 해버리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일단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뭐 CPI 상승이라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뭐 물가 상승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금리가 하락으로 마감한다라고 하면 일단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 3고점을 일단 만들어내게 되겠죠. 일단 3산을 만들어낼 수 있고 1.625 자리를 붕괴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일단 뭐 물론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꼭지점을 만든다는 게 좋은 CPI를 가지고도 꼭지점을 만든다는 게 그죠?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마감을 이렇게 한다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상승하냐 하락하느냐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CPI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일 아침 7시에 봤는데 상승이 아니고 이렇게 하락이라면은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 마감이라면은 이 금리 상승은 좀 그죠? 조정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고 상승 마감한다면은 생각보다 이 조정 빨리 끝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하여튼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 10년물 저 채권 금리하고 같이 비슷하게 가긴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얘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꼴이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금리 이 달러 인덱스 상승에는 안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사거래일째 어떤 자리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얘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뜬금없이 이 CPI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게 달러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버린다면은 이 지지선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거래일 동안 지켰던 지지선을 뭉개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 좋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오늘 CPI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확 돌아서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CPI 상승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뭐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이렇게 반영을 해준다면 여기서만 상승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또 사거래일 동안 어떤 모습을 사거래일 동안 지지한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쯤에서 조정이 끝나고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거. 예, 지금 이제 약간 좀 그 중요한 자리들에 대부분 다 왔어요. 중요한 자리들에 와 있고 뭐 한 3, 4거래일 정도 이렇게 좀 기어가기도 했고 뭐 지킬 자리 지키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까지는 왔고요. 여기쯤에서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왔는데 뭐 금리나 달러나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CPI라는 데이터가 나오긴 나온 겁니다. CPI 데이터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달러하고 금리 상승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반응이겠죠. 뭐 또 선반영됐다 이러면서 이거 올려주지 않고 또 내려버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내일 아침에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CPI는 뭐 금리와 달러 상승에 좋게 나왔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오늘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일단 중요한 선까지는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 이거 지금 요거 기준하고 여기 지금 이 환율 기준하고 달러 선물 기준하고 조금씩 차이는 나긴 나는데요. 어쨌든 그 둘 다 원하는 오늘 장중에 보시다시피 중요한 어떤 라인까지는 올라왔었습니다. 한국 장중의 기준으로 환율은 지금 현재 이렇게 강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오늘 CPI가 방금 전에 나왔으니까 한번 뭐 봐야 되겠죠. CPI 나온 다음에 반응이 중요할 텐데 일단 지금 CPI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그 소식이 나온 뒤로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은 오르고 달러라든가 금리 같은 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영향에 힘입어서 지금 원화도 1122원까지 일단 내려온 모습이고요. 원화 같은 경우도 이 부분 오늘 중요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아침 뭐 7시, 뭐 내일 아침 9시 이렇게 일어나갖고 장 시작해서 봤는데 얘가 이렇게 하락해서 마감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조정이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어요. 뭐 지금 대충 그렸지만 대략적으로 추세선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1128원 자리는 1127원, 28원 여기 있는 이 자리는 뭐 보통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서요. 이렇게 봐도 이런 뭐 수평선으로 끊는 이런 저항을 봐도 아니면 어떤 추세선 단위로 봐도 28원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CPI라는 재료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여기서 얘가 이런 저항 쪽에 조금 더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거 재료를 갖고 다시 한번 더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갈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9시 54분입니다. 그 미국 본장은 이제 게임 시작을 해봐야 아는 거고 하여튼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CPI에 대한 반응으로 현재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게 지금까지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오늘 전반적으로 CPI로 인해서 분위기는 확 좋게 출발은 하긴 하겠죠.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를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포인트로 좀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정도까지 일단은 오늘 CPI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좀 풀어봤고요. 오늘 한국 시장은 뭐 강하게 올랐죠. 한국 시장은 오히려 오늘 변동성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변동성 지수가 드디어 4거래일째 자리를 지키고 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게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위쪽으로 오늘 지수가 급등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 버렸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변동성이 좀 터지긴 터질 것 같아요. 뭐 오늘 밤 미국이 CPI를 핑계로 해서 좋게 출발을 할 건데 이 좋게 출발을 하는 걸 가지고 계속 폭등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변동성이 슬슬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폭등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방향을 꺾으면서 그렇게 또 변동성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일단 다 놓고 일단 오늘 밤 미국이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밤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장의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잡으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현재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강하고 있고요. 왜 강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말씀드렸죠. 여기 지난 어떤 한 달 동안 지켰던 고점 자리들을 강하게 돌파한 척 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참았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참았던 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코스닥 시장은 당연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좀 예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특별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제 생각에 뭐 미국 시장과 키 맞추기 뭐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한데 아무튼 오늘 뜬금없이 갑자기 장대 양봉으로 이 매물대를 다 돌파한 착 해버리고 그죠? 중요한 라인 427까지 돌파한 착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강력한 힘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밤 CPI가 나왔으니까 페이크가 될지 아니면 진짜 폭등의 시작이 될지 이제 내일부터 그죠? 좀 지켜보면 되겠죠. 내일부터 이제 아무튼 변동성은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놓고 이제 아마 이번 주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 지금 제가 어쨌든 오늘 아침에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뭐 어떤 제 이런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잘 들어보시면 그게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세 상승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 어렵지 않겠냐. 금리 인상 하면은 그거 이제 경제가 좋다고 인정받으면서 금리를 올리는 거라서 파월 의장이 금리 올릴만 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올리는 거라 그렇게 되면 대세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은 근데 지금 금리 올리기가 워낙 어렵지 않냐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기 어렵다라는 이야기. 금리가 못 올라가면 오히려 지금 상황 차라리 지금 대세 상승하고 더 시원하게 오르려면 금리 인상하는 게 오히려 더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울 거다라는 거. 금리 인상 어려울 거고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모멘텀이 없으면은 차라리 지금 그런 모멘텀 없으면은 오히려 주식 상승은 조금 좀 힘에 부치지 않겠냐라는 뭐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저의 메인 아이디어는 어쨌든 똑같습니다. 지금 주식이 싸나요, 비싸나요, 그죠? 지금 여전히 비싸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도 더 비싸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비싸긴 비싼데 이게 비싸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싸져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죠? 비싸더라도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시장의 문제입니다. 이런 시장의 문제가 그거죠. 지금도 비싸지만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광기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참 깝깝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제가 뭐 생각이 크게 바뀐 건 아니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여전히 비싸다라는 게 포인트고 금리 인상하면 많이 오를 수 있을긴 할 것 같은데 근데 금리 인상이 좀 쉽겠냐? 금리 인상하려면 뭐 양적 완화도 줄여야 되고 뭐 부양책도 없애야 되고 이런 과정들 다 거쳐야 되는데 이미 비싼 주식시장이 그런 거를 이제 커버할 수 있겠냐? 이런 주식시장 체력에서 그런 걸 커버할 수 있겠냐? 뭐 그런 뭐 긴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커버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뭐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정도까지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그 뭐 글쎄요,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그래요. 하여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요즘에 보시면은 물론 오늘은 150 지수가 더 강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코스닥 150 지수가 더 강하긴 강했는데 한번 이 모양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코스닥 150 지수거든요. 근데 코스닥 종합은 다르죠. 코스닥 종합은 요 위에 있죠. 그리고 코스닥 스몰은 어떨까요? 코스닥 스몰은 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2018년도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2018년도. 2018년도 1월 달에 코스닥 150 대형주들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꺾인 게 한 4월, 5월 달 돼서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4월, 5월 달에 코스닥 소형주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예를 들면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자리가 2018년도 모양인데 2018년 1월 달에 2018년 1월 달, 2월 달에 여기쯤에서 코스닥 150 지수는 여기쯤에서 고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코스닥 중소형주들 지수는 여기 심지어 5월 달까지 올랐어요. 그죠? 5월 달까지 오르고 나서 중소형주까지 다 빨아먹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꺾였다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코스닥 150 지수, 그죠? 2018년도에 코스닥 150 지수 모습을 잘 보시고요. 2018년도 코스닥 150 지수 모습. 여기가 1월달 고점이 나오고, 그리고 줄줄이 계속 흘러내렸죠. 근데 본격적으로 흘러내린 건 언제다? 한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제 힘을 잃기 시작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거고,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은, 이 같은 기간에 코스닥 중소형주의 움직임은 이랬다고요. 1월달에 대형주들이 고점이 나올 때 중소형주들은 2월달이 넘어서 5월달까지 올랐다고요. 이때 테마는 남북경협, 그죠? 김정은하고 뭐 했잖아요. 그때 남북경협 테마로 5월달까지 해먹었다고요. 그리고 중소형주가 꺾이니까 중소형주가 마지막으로 랠리를 주고 얘네가 이제 꺾이니까 이제 중소형주가 툭 꺾이니까 시세가 시장이 박살이 났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보시면은 이 150 지수는 지금 요 자리에 있죠. 물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150 지수가 무조건 여기 고점을 못 넘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아무튼 상대적인 강도로 봤을 때 최근에 보시면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중소형주의 랠리가 훨씬 더 돋보이고 있지 않냐라는 걸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증권주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슷하게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 꼭지 변곡 자리의 어떤 특징들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코스피가 변곡에 왔을 때 뭐 증권업종이 꼭 뭐 피크를 치더라라는 이런 거를 며칠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비슷한 걸 또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코스닥 시장이나 뭐 이런 거, 코스닥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전에 대형주가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꺾인 다음에도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랠리를 하다가 중소형주가 꺾이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점도 하나 고려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하여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CPI에 대한 반응 내일 아침에 좀 봐야 되겠고, 그 원달러 환율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내일 그걸 재료로 해서 1128원 자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재차 다시 한번 아랫자리를 테스트할 것인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